자,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 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하실 분으로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수동에서 있는 만화 사교 클럽이 있는 날이고, 제가 원래 어제 우리가 같이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네. 제가 공주에 가서 1박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일이 있어서 이번에 녹음을 못하게 됐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죠. 아,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오늘 사교 모임 같이 하셨던 이재민 평론가께서 잠깐 들어오셔서, 저희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웃기웃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를 보니까, 다비님 자꾸 뭘 만드세요. 아니, 원래 요리를 좋아해요. 아, 요리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먹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잘 안 먹는 거. 네. 이게 봤을 때 이 재료를 봤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만한 것들을 만드는데, 이번에 뭘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에 요시나가 후미 어제 뭐 먹었어 19권이 이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1권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토마토 참치 국수 레시피가 있었어요. 뭐야? 근데 저희 집 냉장고에 마침 되게 잘 익은 토마토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만화에 나오는 요리들을 하는 걸로 한번 유튜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던전밥으로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시는 던전밥 분들이 레시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있을 거예요. 저희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이제 다빈님이 여유가 좀 생기시면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 학사 일정도 바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이제 백수가 되시고 이 사회에 별로 쓸모가 없어졌을 때 네. 그럴 때 같이 유튜브로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이번 주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번에 정말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리플레이 군님께서 이제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 100번째 댓글이었습니다. 국내 조조로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해적판인 메가톤맨부터 접하였기 때문에 잔뜩이나 기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작의 날림 번역, 오타 등이 더욱더 기묘한 느낌으로 만들며 더욱더 매니악한 팬들을 양산하는 데 한몫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되어 번역되었을 때 가뜩이나 매니악한 조조러들의 시어머니 같은 디테일에 대한 참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짤로도 유명했던 일부의 무슨 지거리야의 오타가 정정되어 나왔다는 부분에서 실망한 조조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3부부터 출연되는 스탠드로 인한 능력자 배틀에서 파워에서 최강인 능력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능력의 특징에 의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읽을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지 못한다는 패러다임을 세웠다는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난데없는 능력의 출연으로 항상 전혀 다른 느낌의 싸움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공감돼요. 난데없는 능력. 아, 근데 조조는 저희 이제 다빈님이 추천해 주셔서 4부부터 봤잖아요. 네. 1, 2부에는 스탠드가 안 나와요? 1, 2부는 스탠드가 안 나오고 파문이라는 거래요. 파문 호흡법. 파문 호흡을 하면 노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스탠드는 아닌데 스탠드라는 개념은 이제 3부에 조타로 일행이 나오면서 같이 등장한 개념이에요. 아, 그럼 작품 만들면서 좀 발전된 케이스구나. 네. 변형돼서. 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1부부터 스탠스가 많은 줄 알고, 야, 이 많은 팀에서 저희 4부 보면서 나온 스탠드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스탠드들을 1부부터 만들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3부부터 나왔어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작가가 뭐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니까. 초반에 이제 메가톤맨으로 나왔을 때는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일부에 무슨 짓거리야인데 이제 무슨 지거리야라고 오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나 봐요. 네,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저는 메가톤맨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조조에 관심이 생기면서 메가톤맨 약간 조조 팬들이 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네. 오타도 많고 번역도 많고 번역 중에 되게 지금 조조 말투보다 되게 싸납고 뭔가 양아치 같은 말투로 나온 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어울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게 좀 웃음 포인트를 더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어디 가서 이제 특강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요즘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만화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전 요새 전부 다 어딜 가든지 다 조조의 기묘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저희가 이제 이미 조조 이 시리즈로 방송을 4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젊을 때는 이런 만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좀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랑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절대 못하죠. 상상력이 특이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이 만화를 만드는데 행동이 특이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냥 정말 부지런하게 고민하고 만드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요새 약을 많이 팔고 있고 다비님 덕분에 저도 좋은 작품 알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근데 조조를 또 계속 볼 거냐. 왜냐면 4부인가 6부인가부터는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아, 네, 6부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찾아서 보진 않겠지만 어디서 누가 조조 얘기를 할 때든지 보게 되면 재밌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5부는 저도 애니메이션을 한번 틀어놓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죠.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마지막 편 준비를 했고요. 오늘까지 해서 조조 얘기를 끝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조조 4부죠.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빌런인 키라 요시카케는 정말 봤을 때 저는 좀 뭐랄까 좀 끈질긴 친구. 끈질기다고 생각했는데 그 끈질김의 목적이 너무 순수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잖아.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여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그렇고 되게 끈질기게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빌런이랑 싸우는 재미가 좀 있었다. 좀 징글징글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4부를 전부 다 보고 나서 이게 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작법서에 아라키 히로히코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왕도물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왕도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좀 쓸데없지만 뭔가 그 왕도물에 나올 법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작품을 끝내더라고요. 이 사부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저 왕도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작품도 봤을 때 이거 왕도물에 나올 만한 좀 대표적인 주인공들의 클리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른 작품들에도 많이 나오고 성장물에도 많이 나오는데 뭔가 주인공은 다 원래 특별한 걸로 그려지잖아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런 왕도물에서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주인공이 빌런한테 막 당해. 계속 당하다가 그리고 그 빌런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그 꾀에 빠져서 딱 위기 상황이 딱 모여요. 그때 그 위기 상황에 딱 빠졌을 때 대부분 주인공이 어떤 상태냐면 거의 만신창이에요. 그쵸. 엄청 다치고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공의 표정이 딱 변합니다. 그리고 상처났던 얼굴이 뭔가 깔끔해져. 모든 왕도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너의 그거를 나는 간파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4부 안에서도 그 주인공인 조스케. 네, 히가시카타 조스케. 히가시카타 조스케. 이 친구도 거의 다 마지막 부분에는 다 이 패턴으로 끝내요. 막 쳐봤다가 뭔가 얼굴이 갑자기 치유가 돼요. 얼굴이 갑자기 처음 안 다쳤을 때처럼 딱 치유가 되면서 너의 모든 걸 간파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저 지점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정말 왕도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구나. 조금 억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4부 이야기 전체를 다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이 4부 내용이 어떠셨는지를 다비님이 좋아하시는 전지적 키시베 로안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왜 키시베 로안의 관점이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몇 번 물어봤는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때 키시베 로안 같은 스타일 정말 좋아해.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표정을 봐야 돼요. 조조 얘기를 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키시베 로안 단어 나올 때의 표정과 그냥 조조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요, 다비님이. 그래서 그냥 키시베로안의 관점으로 얘기해달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는 건데 어쨌든 조조 4부 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답인의 관점에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제 조조를 7부까지 봤잖아요. 7부까지 다 보셨구나. 네, 8부는 아직 안 봤는데 7부까지 본 것 중에서 6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4부거든요. 근데 4부를 6부 또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유는 역시
이 모리오초라는 동네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점하고 킬러 퀸이나 헤븐즈 도어 같은 재미있는 스탠드 능력 때문에 특히 사부가 좋은 것 같고 또 아까 말하신 소년 만화의 왕도라고 하면 역시 이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그렇죠. 보여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부는 주인공인 조스케 일행이 학교에 계속 가잖아요. 다른 부들은 안 가거든요. 학교 그냥 1초 나오고 삭제되는 그런 건데 그래요? 사부에서는 조스케네가 학교에 계속 다니니까 그 성장이 뭔가 이미지적으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부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 조조의 기묘한 몸 보고 나서 약간 뭐랄까, 제가 영화 듄 보고 나서 네. 스타워즈를 다시 보니까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뭐랄까, 팝아트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약간 조조를 보고 나서 원피스를 다시 봤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보니까 약간 그때 느꼈던 그 원피스를 보면서 야, 이 오다의 이 가벼움. 아라키 히로히코가 더 뛰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1권을 다시 보는데 고무고무 이러고 있는데 되게 이건 아닌데 뭔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피스 계속 보면서 원피스 생각이 났거든요. 이 조조 4부를 보면서 원피스랑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다지만 저는 앞으로 누가 이런 내용 어쨌든 원피스도 완벽한 왕도물이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할 땐 저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예전 만화인데 다이의 대모험이라고 혹시 그건 아세요? 알아요. 그건. 그 작품이 요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완전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번 요새 나오는 거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해볼 생각이에요. 조조랑 완전 느낌이 다르지만 그건 완전 정통 판타지 느낌의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비교해서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4부 얘기 이번에 얘기해야 될 내용들 좀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부 전체 보면서 가장 내용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했던 부분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예요. 이게 퀸 노래죠. 퀸 노래일 거야. 퀸 노래 제목이고 여기 뭔가 타임루프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서 작품에 나오는데 타임루프를 알긴 알지만 이 대사들이나 그리고 이 빌런 누구였지? 키라가 그거를 활용하는데 순간적으로 좀 평소의 조조의 다른 부분보다 너무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약간 억진데?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거 어떠셨어요, 다비님은요? 저는 일단 애니판으로 봐서 이해가 잘 되는 건 있었는데 애니판은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시간 지나가는 게 움직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근데 조조가 원래 보스전 스탠드가 다 시간하고 관련된 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보스전이라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한 번에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조 다른 최종 보스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Another One Bites the Dust가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진짜 얘가 양호한 편이에요. 5부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네, 5부 걔가 진짜 뭐라는 거야. 그런 건데 얘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고 저는 그리고 3부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도 성장을 거듭한 거잖아요. 네, 코이치 에코즈라는 스탠드하고는 또 다르게 성장을 해줬는데 코이치는 이제 전투를 계속하니까 얘가 정신적 성장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키라의 바이스 더 더스트는 조타로운 애가 계속 자기를 찾아오니까 추적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약간 자폐적인 면이 그죠. 극심해졌기 때문에 발현된 제3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 능력 때문에 킬러 퀸이라는 스탠드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신기한 분.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뭐 이상한 걸 다 좋아해. 이게 발동이 되는 게 일단 키라가 걸어놓잖아요. 그 아들인 하야토한테 이걸 일단 걸고 근데 그 다음날 로한이 하야토를 찾아와가지고 얘를 읽잖아요. 헤븐즈 도어로. 큰 글씨로 이게 경고라고 적혀있는데도 이 앞에 나오는 치트 트릭전처럼 이 사람이 호기심을 못 이기고 막 열어서 보는데 그때 막 바이스 더 더스트가 발동되고 이때 발동되는 게 키시베 로한은 성장한 키라 요시카게에게 살해당했다라는 글씨를 로한이 읽은 직후에 이 스탠드가 기어 나오잖아요. 이 책장에서.
그 다음에 이미 키시베 로한 네노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다. 음. 보이는 것은 그것이다. 킬러 퀸 세 번째 폭탄의 스위치도 이미 작동하고 있다. 라는 대사를 이 키라의 스탠드가 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사실 스탠드적으로 사부를 통틀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째서? 왜? 이상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다빈님 이상해. 이상한 거 좋아해. 이상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뭔가 얘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로한이 그래서 진짜 살해를 당하는데, 키라한테 폭살을 당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전부 모든 게 돌아가서 이 바이스터 더스트의 능력이 시간을 역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야토만이 그걸 기억하는 아침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키라랑 하야토만 알죠, 그거를. 키라도 몰라요. 키라는 발동된 걸 그치. 몰라요. 아니죠. 키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시 돌아왔구나는 맞아요.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키라의 목적이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올려 보면 이 바이스터 더스트라는 스탠드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건을 지운다는 점에서 최적이자 최강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평소에 키라가 가지고 있던 컨셉이랑 좀 어울리긴 했어요. 네, 엄청 말씀하신 어울렸어요. 것처럼. 그래서 근데 키라가 또 저번에 조스케네한테 한번 얻어 터졌던 것처럼 또 방심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잖아요. 키라 요시카게라고. 그래서 또 바이스터 더스트를 해제해야 했다는 점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얘도 그렇고 조조의 최종 보스들은 예정된 운명이라는 거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키라도 자기는 조용히 살 운명이었고 자기는 조타로네한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이고 운명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하는데 한 번 이제 얘가 방심해서 자승자박으로 조스케네한테 덜미를 잡혔던 전적이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또 발각당한 것도 약간 일종의 운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도 그 키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캐릭터마다 일단 설정돼 있는 값이 있잖아요. 네.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라는 것까지는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품에서 그 스탠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기가 정말 수세에 몰렸을 때 죽음의 위험까지 몰리거나 이랬을 때 뭔가 성장하면서 그 스탠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키라는 그게 3단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고 그랬을 때 이 폭탄이 눈 속에 들어가서 시간 안에 루프 안에서 눈 속에 들어가서 폭탄으로 터지는 건데 그게 저는 이 키라라는 캐릭터 설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고 네. 그리고 키라가 정말 이 스탠드가 발전됐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까지 들 정도로 다른 캐릭터보다는 죽는 애 뭐였지? 시게치 말고 코이치 죽어요?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터지는 그러니까 이 스탠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네. 코이치는 솔직히 뭐랄까 코이치만의 개성을 잘 살린 스탠드 업그레이드라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안 그냥 그런 찐따애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 키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빌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아는 것 같아요. 빌런이 주인공만큼 멋지고 세련돼야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낀다라는 거를 알고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지점에서도 저도 보면서 키라라는 캐릭터를 참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웃으세요? 실제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스탠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앞에 이제 다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탠드들이 많이 나오고 말도 안 쓸데없는 게 쓸데없어 다들 쓸데없는데 조합하면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탠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 여기 전체를 이 4부 전체를 보면서 이 정말 상상력은 뛰어나다. 이 상상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편이 그 고양이는 키라 요시카게를 좋아해라는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스탠드가 발동되면서 이제 어떤 식물이 된 거죠. 식물로 이제 변해버리는 그 내용인데 저는 평소에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저런 식으로 고양이 모습을 한 식물로 변해버리는 그 스탠드 보면서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스탠드는 주인공이 인물이 죽으면 끝나잖아. 네. 근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분명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발현된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아라키 히로히코가 이거를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도 길고양이한테 밥 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네. 좀 많이 요새는 제가 궁핍해서 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못 하는데, 길고양이들을 밥 주러 다니다 보면 이제, 민감한 얘기는 로드킬이라 그러죠. 이제 길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묻어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묻어주고 나면, 아무래도 집 주변에 묻겠죠. 집 주변에 화단 이런 데서 당연히 허락받고 이렇게 잘 해서 묻을 텐데, 묻고 나면 거기에 꽃이나 이런 거 펴요. 식물들이 핀단 말이지. 그럼 뭐 그냥 잡초가 자랄 때도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두세 번 되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 저 풀들은 그 고양이들이 뭐 환생한 건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편에서 고양이가 죽어서 묻었더니 그게 식물처럼 돼서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이 그거랑 전 좀 오버랩돼서 약간 그런 데서 만약에 이 아라키가 뭔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이 상상력은 참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비님은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셨는지, 고양이는 키라 요시카케를 좋아해라는 그것과, 그리고 4부 전체에서 본인이 봤을 때, 이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제목이 고양이는 키라 요시카게를 좋아해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걔도 공격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저도 이 스탠드 능력이 되게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활용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고양이가 너무 똑똑해요. 이 키라의 팔 혈관에 공기 방울을 주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진짜 스탠드 능력을 진짜 무섭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고양이처럼 이 풀이 공이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굴리잖아요.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공격을 안 하는 걸로 에피소드가 끝났다는 게 되게 참 조조답다라는 맞아. 어디서 어떻게 네. 그렇게 돼서 당할지 몰라. 이 말하는.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하야토가 자기 아빠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확신하잖아요. 그때부터 하야토가 이 카와지리의 몸에 들어간 키라를 경계하고 아빠의 정체를 좀 알리려고 하는데 또 키라가 빌런이다 보니 최종 보스다 보니 그걸 되게 빨리 눈치채서 이후부터 스토리가 되게 긴장감 있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마지막엔 아빠와 아들의 싸움이야. 솔직히 조조 애들이 아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스탠드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키라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스러웠지만 아라키가 또 이 하야토한테 높은 지능을 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던 바이츠 더더스트 거기 편에서 기시베 로한 눈 안에 이제 킬러킨이 딱 들어가서 터지잖아요. 네. 근데 나 그 장면 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어떻게 이기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 되잖아.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기지 했는데, 결국 아들한테 당했어. 이겼어. 그래서, 하야토가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고, 뒤에 혹시 하야토 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야토는 안 나와요. 저는 상상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에피소드는, 철탑에 살자. 그것도 정말. 그거 철탑을 진짜 갑자기 보여줘서 여기서 뭐를 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그 철탑 자체가 사람을 가두는 스탠드잖아요.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대박이다 생각을 했고 거기서 조스케가 또 전투를 하는 방식 사물을 이제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특성을 이용한 방식을 써가지고 전투를 하는 게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키라하고의 최종 보스전에서도 그런 전투 방식이 써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되게 기발하고 재밌고 황당한 에피소드다. 철탑에 살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키라랑 싸우는 이 전체 4부 내용을 볼 때 네. 전혀 쓸데없는 에피소드잖아. 그쵸. 전혀 의미가 없어. 이게 나올 이유가 없어. 근데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건 것 같아요. 그 싸우는 방식, 그 패턴을 한번 보여줘서 소소한 빌런을 상대로 그걸 한번 해보고
그거를 조스케가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왕도물의 클리셰죠. 얼굴 갑자기 쭉 변하면서 난 너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알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와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편도 뭐 야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이용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내용이 나와서 저는 그 지점에서 야 이걸 왜 넣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좀 봤고 그 편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 키시베 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웃고 있어. 키시베 로한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키시베 로한이 이번에도 42권에서 47권 사이도 정말 이상한 뻘짓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보고 나서 나는 외계인이랑 하이웨이 스타? 네. 그 편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키시베 로한을 위한 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1편에 나오는 집을 외계인이랑 함께 이제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집을 태워먹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봤을 때는 치프트릭이라는 편에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편에 나오는 빌런은 등을 보이면 큰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등을 보이면 죽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데서도 이제 우리 키시베 로한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치프트릭이라는 이 편에서도 전 약간 좀 한 방 얻어맞았다는 기분이 들었던 게, 레이미가 살고 있는 그 공간으로, 그 골목으로 넘어가고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고 하는 거에 기준점이 되는 게 우체통이잖아요. 네. 근데 분명 앞에서도 그 우체통을 계속 보여줘.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 봤더니 약간 키시베 로한이 넌 이미 죽어있다라는 표정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끝나는 그 세계관으로 딱 들어오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빌런도 되게 어려운 빌런이고 이기기 그렇죠. 어려운 빌런인데 참 이렇게 재밌게 잘 해결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도 이제 상상력 말고 전체적인 스토리 면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평소에 여기서 이 편에서 쓰고 있는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환경적인 조건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편. 그리고 치프트릭 에피소드 보면 아라키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왜? 등을 안 보여주려고 약간 몸을 까디집고 별 자세를 다 하잖아요. 진짜 기상천외한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 편에 그렇지. 그때 자세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그림을 봤을 때 딱 이런 자세다 하는 게 와요. 그래서 그걸 바로 불가능해. 불가능하긴 한데. 불가능하죠. 그걸 바로 알 수 있어서 되게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번에 그니까, 키시베 로한한테 이걸 옮겨가는 애 있잖아. 처음에 등장하는 애. 걔가, 가스 점검하는 애였나? 하여튼. 집 탄 거 약간, 보수하러. 인테리어 하러 와서, 근데 걔가 계속 등을 안 보여주고 벽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로한이, 저 새끼 뭐지?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을 발동해서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나와서 걔가 죽으면서 키시베 로한한테 옮겨갈 때, 그때 솔직히 야,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이러면서, 이때는 솔직히 한번 딱 덮었어.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친구도 기상천외한 자세를 하면서, 어떻게든 등을 안 보여주면서 키시베 로한이라는 게 인테리어 하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야, 이거 좀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다가, 그래. 이 만화에서는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선이 생각하고, 없죠. 보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내용 전체 정리하는 거 보면서,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게, 레이미 골목에서 뒤를 돌아보게 해서 떼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실 레이미는 그게 스탠드는 아닌데. 그치. 그냥 환경 조건이. 공간성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로한이 성격은 나쁘지만, 참, 재미있는 사고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참,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이런 했고.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 못하죠. 네? 친구 못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 키시베 로한은 도대체 언제 만화를 그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면서. 만화 3초 만에 그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사람인 것 같고, 이재명 평론가님 지금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 전화가지고 보고 있어요. 알겠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안 가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이런 우리 키시베로안도 여기서 뻘짓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별로 이 내용 전체 줄거리랑 별로 크게 의미 없는데? 라고 할 뻔한 내용과 그리고 의미가 있어서 계속 진전되는 솔직히 42권부터 47권까지의 주인공은 저는 하야토라고 생각해요. 하야토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죠.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 편을 보면서 솔직히 그 생각해. 아라키가 이 4부 내용 전체에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만들었구나. 왜냐면 조조의 기묘한 보험 보면은 내용이 너무 대책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라키가 이거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응기응변으로 만드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편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편을 보면서 솔직히 이 사람 여기까지 그래도 전체 내용을 기획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어떻게든 키시베로와는 조용히 살고 싶은 키라 죄송합니다. 키시베로와는 만화가죠. 그 키라 요시카게가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에 처음 얘기했듯이 무슨 계속 하나하나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든 끈질기게 버티면서 이 조스케 패밀리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야.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절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처절하다. 약간 마음이 강이 돼서 진짜 나쁜 놈인데 이렇게까지 조용히 살고 싶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 편에. 그리고 뭐랄까 안녕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편에 그 키라 아빠 있잖아요. 사진 속이들은. 근데 너무 쉽게 죽어. 그냥 순삭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죽이려고 이때까지 얘가 화살 다 쏘고 다닌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이렇게 쉽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허무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반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키라가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이 인물에게도 좀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남고자 하는 생명의 그 끈질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재밌게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전체 4부를. 그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가 네네. 소제목이잖아요. 네. 진짜 감동적이에요. 왜? 그 감동까지 우리 이런 걸로 감동을 해. 감동적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가 만화 전체의 소제목인데 스탠드를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로 해놔가지고 마지막 소제목이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뭔가 도대체. 감동적인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네. 어쨌든 감동적이라 하고. 네. 네, 저 오쿠야스가 폭탄이 됐다고 한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오쿠야스가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야토가 뛰어들어서 하야토 진짜 머리가 정말 네, 진짜 좋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스케도 그걸 보고 바로 이제 깨달아서 하야토를 순식간에 고쳐주잖아요. 그것도 순발력이 진짜 대단하고 조조는 사실 능력 배틀물이긴 한데 싸울 때의 지능이 낮게 구는 애들은 절대 최종 보스전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조조의 중요한 포인트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쿠야스 얘기를 또 해보자면 조스케가 오쿠야스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 절대 안 죽었어 하고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오쿠야스 살겠다 생각을 한 게 보통 그 정도 되면 그 스기모토 레이미의 골목에 오쿠야스 영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시계찌처럼 근데 얘가 안 나와가지고 오쿠야스가 살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스케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빌런들하고 싸우면서 어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응용력 그거를 되게 폭발적으로 잘 보여줘서 재미있었고 아까 말했던 철탑의 살자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사물을 되돌리는 능력으로 자동 추적탄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명대사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뭔 명대사 이렇게 많은 걸 어떡해요. 본인이 붙이는 거 아니야 다 명대사 아니에요 명대사예요. 그 조스케가 결국엔 키라를 찾아서 꺼내라 내 놈의 킬러 퀸을 하는데 감동적이야. 알면 알수록 되게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키라를 찾으면 근접전으로 붙으면 뭐로보다 조스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
이제 니 죽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되게 명대사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 이제 오쿠야스가 부활해서 약간 키라의 필살의 일격을 피하게 해주고 뭐 코이치가 액트 3로 바이스 더 더스트 다시 발동하려는 거 막아주고 조타로가 마지막에 스타 플라티나 더 월드로 최종 일격을 치긴 하지만 주인공이니까. 다 패놓은 거는 이제 우리의 주인공 조스케이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조스케가 한 건 했군 하는 느낌을 주는 대사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스케보다 조타로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타로가 거의 조조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 독자들한테 인기 많은 상이 디오하고 조타로가 인기가 많은 걸로 알아요. 남자 독자들한테. 디오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디오는 1부하고 3부에 제일 많이 나오고 다시 4부로 돌아가 보자면 이제 키라가 그렇게 마지막에 죽어서 결국에 이제 바이스 더 더스트를 발동 못 시키고 스기모토 레이미의 골목에 유령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성격을 못 버리고 레이미를 뒤돌아보게 하자. 그 지옥에 끌고 가자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제 이 레이미는 기다렸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키라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미의 개인 아놀드가 키라의 손을 물어서 킬러퀸 폭탄을 만드는 그 손을 물어서 뒤돌아보게 했다는 점이 참 깔끔한 마무리고 이것도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당해서 가져가죠. 네. 그리고 뭐 진짜 마지막에 시메노인 조셉이 모리오초를 떠나면서 막 황금의 정신이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있군 이런 걸 운운하는데 이게 오부인 황금의 바람이 4부 결말부하고 같은 권에 실려있거든요. 47권. 네. 그거랑 그 47권 표지 일러스트를 생각하면 참 저는 노골적인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조조라는 만화 그런 만화니까 별 거부감 없이 되게 좋은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왕도물을 그리고 있다니까 이해해줄 수 있어. 그 마지막에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지금 황금의 정신이고 나발이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미친 애들끼리 미친 능력 배틀하면서 싸운 거지. 그냥 재밌게 싸운 건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좋고 근데 그것도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4부 결말과 5부 시작이 같은 권에 있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연재된 만화잖아요. 연재될 때는 이제 하나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단행본을 이끌 때는 이 48권을 사람들이 볼 때를 생각해서, 48권부터의 조조 5부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떡밥을 47권에 저는 같이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부 끝한 것과, 그리고 여기 코이치가 5부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잖아요. 걔는 코이치는 5부에 계속 나와요? 아니요, 그냥, 5부의 조조를 찾고, 조타로한테 연락 때리고, 돌아와요. 연결고리구나. 네. 그 연결고리로서의 어쨌든 그걸 쓰면서 47권은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전 솔직히 이게, 굳이 이상하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고, 이럴 수 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연결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건 했어요. 4부의 스토리도 대단한데, 이걸 5부까지 또 생각하면서 곧바로 바로 연재를 했다면 참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황금 정신은 솔직히 모르겠다. 그거를 5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또 5부 영업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세요. 애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4부 전체를 다 보게 됐는데, 저는 엄청 재밌었고, 뭔가 좀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이 4부에서도 이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러니까 스탠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Another One Bites the Dust인데 처음 봤을 때 이 스탠드 능력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진짜 너무너무 이상하고 기가 막힌데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누가 말하라고 하면 예전부터 무조건 이거를 말해왔고 그리고 킬러퀸의 스탠드 능력은 전부 폭발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원래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시끄럽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되게 웅성거리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키라는 이 바이츠 더 더스트를 써서 그 폭탄을 이용해서 자기를 감추는
걸로 쓴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폭탄을 눈에 심는다는 이미 눈치챈 순간 심겨 있다는 그 설정이 제일 좋아서 이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에피소드 조금 억진 게 빗소리 때문에 코너 옆에서 싸우는 소리 안 들리는 걸로 컨셉을 잡잖아. 나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이러면서 야 아무리 빗소리가 커도 그렇게 빗소리가 크면 밖에 사람들이 나와 있지도 않을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빗소리 때문에 바로 옆 코너에서 막 키랑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못 듣냐 이 멍청이들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뭐 그 에피소드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 조조의 기묘한 몸에서 이제 스토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기승전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스탠드들을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레벨업하기 위한 경험치를 먹기 위한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내용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번외편격인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위바위보 꼬마가 온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로한이 애랑 계속 갈당고 여기도 키시베 로한이 주인공인데 둘 다 계속 키시베 로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전 또 작가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게 나는 외계인이란 편이 있어요. 아까 그 주사위 주사위 던지기 하다가 이제 집 다 집 다 불태워 먹는 그 내용인데 보면서 약간 그 조조의 기묘한 몸에 나올 법한 상상력 그리고 뭐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도 좋은데 저는 그 진짜 사소한 거잖아. 가위바위보, 주사위 던지기 이게 사소한 건데 이거에 그 목숨을 거는 그 표정과 그리고 결국에는 허망하게 다 잃어버려. 그쵸. 결국 막 죽고, 막. 가위바위보 하다가 사람이 죽어, 막. 그리고 주사위 던지기 하다가 집 다 태워먹고, 로아는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조스러움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왕도물이라고 앞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뭐랄까, 재미를 느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게 느꼈고 이걸 내가 왜 좋아하지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처음에 했던 키시베로와 움직이지 않는다로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첫 번째 에피소드 그 이탈리아 가서 고해소? 고해소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처음 느꼈던 그 조조스러움이 딱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됐구나. 그때부터 조조를 계속 본 거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에피소드들이 참 좋고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네. 성인수 작가님하고 저하고 조조를 좀 다른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네. 저는 뭔가 아까부터 계속 스탠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게 고유함이잖아요. 조조의 고유함인 스탠드 능력하고 그거를 스탠드 유저하고 매치시키는 거나 거기서 벌어지는 약간 핵심적인 전투씬에 약간 주목을 한다면 성인수 작가님은 조조의 약간 조조스러운 전개하고 조조스러운 캐릭터들, 조조스러운 액션 그거에 약간 보다 재미를 느끼시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다른 만화에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절대 말 안 되죠. 만화책 집어 던질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잠깐 뭐 하는 새끼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이 사람 뇌를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지점들이. 성인수 작가님이 캐릭터들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만약에 사부 캐릭터 중에 키시베 로아는 움직이지 않는다처럼 스피노프 외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캐릭터 외전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전 코이치 좋아하니까 코이치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생각 드는데 47권 뒤에 보니까 이제 5부에 코이치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걔가 돈이 어디서 생겨서 그 고등학생 조타라고 줬을 것 같아. 조타라는 부자입니까? 조타라는 부자죠. 박사잖아요. 해양생물학 박사는 다 부자인가? 어쨌든 그래서 나오길래 얘는 뭐 이렇게 풀리나 보다 이러면서 뒤에 왜냐하면 제가 5부에 더 등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약간 어차피 아라키로이콘 다 제목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쵸. 약간 그런 거 키라 요시카케는 지옥에서도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조조에 나왔던 빌런들이 다 지옥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와, 끔찍하게. 이 빌런들이 막 이
이 새로운 애가 왔으니까 막 그거를 서열 정리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도 키라 요시카게는 조용히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기존의 스탠드들과 싸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2부에 스탠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네. 요건 좀 설정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니면 여기서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빌런 한 명을 환생시키는 토너먼트전? 환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조조 애들과 싸운다거나 이런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또 그런 거 있잖아. 아까 그 나는 외계인 그 편도 재밌다고 했는데 걔는 스탠드가 뭔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스탠드를 발견하는 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키, 다, 카조의 은시의 스탠드는 위험하다. 얘가 스탠드를 새로 발견했는데 그 스탠드가 시도 때 없이 뭐 발현되고 그 발현되면 막 세계가 위험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막 이런 거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건 좀 인간적인 부분인데 이제 뒤에 42권부터 주인공은 거의 하야토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하야토가 지금 아빠를 2번을 잃은 거잖아. 키라도 어쨌든 아빠였으니까 그래서 뭐 하야토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막 엉뚱한 짓을 조조스러운 식으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막 노력을 하는 상상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해프닝으로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하야토도 나중에 스탠드를 뭐 익힌다든지 스탠드를 발현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비님은 혹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핀오프 외전으로 나오면 뭐 좋을 만한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인수 작가님이 아까 말하신 거 키라 요시카게는 지옥에서도 조용히 살고 싶다. 이거는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는 사형 집행 중 탈옥 진행 중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데드맨즈 큐라는 제목부터 이제 죽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키라 영혼만 남은 키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외전 단편이 하나 나왔는데 아 이미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이 단편이 키라 요시카게의 이상함, 기묘함, 조조스러움에 정점을 찍어주는 단편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깜짝 놀랐어요. 봐야 되나? 그리고 그건 짧은 단편집이라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외전이 궁금한 애는 저도 미키 타카조 은시 외계인 그냥 네. 외계인으로 합시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네 저는 얘가 키라가 사라진 뒤에 모리오토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벌일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얘가 스탠드 유저인지 아니면 진짜 외계인인지 말을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런 약간 어느 쪽에게 하는 아슬아슬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구나. 거의 비슷하네요. 나온 캐릭터들에서 걔네들이 이제 뒤에 어떤 일을 겪는지 이런 것들이니까 둘 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덕분에 재밌게 좋은 작품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이거를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이때까지 있는 스탠드 중에서 내가 가진다면 뭘 가지고 싶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런 조조의 세계관이 약간 끔찍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비님은 어떤 스탠드를 좀 가지고 싶은지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 내가 이 세계관에 살고 있어. 그런 상상은 안 해보고 기존 스탠드로만 저는 상상을 했으니까 그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근데 저는 왠지 다비님 음식 관련된 스탠드 할 것 같아.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음식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요즘 마스크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 약간 그 스트레이캣이 공기 방울을 만들어서 그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약간 마스크를 안 썼는데 약간 스탠드로 이거를 막는 KF94처럼 막아주는 공기로 네. 마스크를 만드는 거야. 그런 스탠드가 있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편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정말 않을까. 쓸데없다 이 세계관에서는. 그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냥 투명 마스크를 공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야. 남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근데 로안이 최근에 조조 매거진에 나온 만화였나? 거기서도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정말 본인은 말 안 하세요? 저는 키시베 로안이 가지고 있는 스탠드랑 비슷한 걸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남의 인생을 조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안에 키시베 로안의 헤븐스 도어처럼 뿅 하면은 얼굴 착 펼쳐지면서 책으로 거기에 내가 뭐 쓰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스탠드를 발동하면 들리는 건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 이렇게 둘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스탠드를 뭐 발현하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다 된다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내가 그 스탠드를 딱 발현하면 뭐 그 사람 얘기가 들린다든지. 근데 그 상황이 좀 웃겼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복통이 왔을 때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쓸데없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사람을 만나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럴 때 뭐 갑자기 두통이 찾아와야만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두운데 빛이 없는데 가야지만 사람의 얘기가 들린다든지. 스트레이트시네요. 네, 뭔가 그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근데 그 조건이 되게 이 능력을 쓸데없게 만드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조건인데 그게 결국은 쓸데있게 발현되면서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조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한번 등장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복장도 10년째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10년째였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10년째가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캐릭터성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걸로도 쓰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었습니다. 조조스럽네요. 요새 빠져있다니까. 빠져있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되게 그 조조 게임도 나오더라고, 이번에. 아이즈 오브 헤븐.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스위치에 호환 되게 나온다고 한글판으로. 이미 리서치를 다 하셨구나. 들었습니다. 집에 뭐 플스나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제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2명 있거든요. 100% 싸움 나요. 그거 있으면 서로 한다고? 네. 그러면 뭐 닌텐도 스위치로는 나오나요? 스위치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스위치를 사셔야겠네. 본인만 가방에 몰래 들고 다니면서 스위치를 하는 그런. 근데 조조 게임이 능력 배틀물,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그렇게 능력 배틀하는 걸로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캐릭터들 가지고 그 능력 배틀물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도 한번 그거 해봅시다. 좋아요. 둘이서 붙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덕분에 다비님 덕분에 재밌는 작품 알게 된 것 같고 망가다의 컨셉이 유지된 것 같아요. 굳이 안 봐도 되지만 보고 나면 재밌는 만화로 이 조조의 기묘한 몸을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뭔가 만화를 보는 다른 즐거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앞으로도 어디 가서든지 조조는 관심 있게 내용을 보지 않을까? 요새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군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조조의 기묘한 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작품들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4부부터 보든 5부부터 보든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반에 정리를 잘해줘. 4부부터 봐도 앞에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이래서 4부에는 이런 내용이 펼쳐질 거야. 5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47번까지 봤지만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었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펼쳐질 거야 라는 걸 되게 초반에 정리를 잘 해줘서 어디서부터 봐도 별 관계없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